이놈!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밥은 축내! 이 개똥이 같은 놈! 한양 장터 한복판, 양반의 막대기가 사내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사내는 신음조차 삼킨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쇠. 아니, 정확히는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부르기 편한 대로 붙인 호칭일 뿐이었죠. 그때 거친 삼배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사람, 제가 사겠습니다. 뭐? 계집이 감히! 은자 10냥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내민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교방에서 쫓겨나며 받은 퇴기 정착금 전부. 양반은 돈을 받고 비웃으며 노비 문서를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그 문서로 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종이를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종이가 당신이라면 이제 당신은 없는 사람입니다. 타오르는 문서 앞에서 평생 침묵하던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언, 내 이름은 하언이오. 문서로 기록된 신분이 전부였던 시대. 이름조차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버려진 붉은 땅에서 세상이 지워버린 자신들의 이름을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청의 장부에는 없지만 사람들의 입에는 남은 이야기. 붉은 땅에 남은 이름,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야담 서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부 지워진 이름, 타오르는 문서. 한양 장터는 오늘도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생선 파는 아낙네의 호객 소리, 엿장수의 가위 소리, 그리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욕설과 웃음소리. 그 소란 속을 거친 삼배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설연이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한양에서 손꼽히는 교방의 기생이었던 그녀였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양반들의 잔치에서 노래하고 춤추던 설연. 하지만 그것도 예실이 되었습니다. 나이 든 기생은 쓸모가 없다. 교방 주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30을 넘긴 기생은 더 이상 손님들의 눈길을 끌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설연은 퇴기 정착금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을 품에 품고 교방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설연은 장터를 떠돌았습니다. 바느질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텼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향기로운 연지 대신 먼지와 땀을 뒤집어 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밥은 축내. 이 개똥이 같은 놈. 설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한 양반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내를 막대기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움츠린 채 맞기만 할 뿐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이놈처럼 일 못하면 똑같이 맞을 줄 알아. 양반의 고함에 옆에 서 있던 다른 노비들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설연은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짐승에게나 붙일 법한 이름들. 개똥이, 돌쇠.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설연 자신도 설연이라는 이름은 교방에서 지어준 기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녀에게는 이름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만 두십시오. 설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양반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뭐야, 이 계집은? 저 사람을 그만 때리십시오. 보기에도 딱합니다. 양반이 비웃었습니다. 하, 계집이 감히 남의 종 다루는 일에 참견이야? 이놈은 내 종이다. 내가 어찌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설연의 말에 양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그 사람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양반은 서련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삼배옷을 입은 여인이 종을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놈은 일도 못하는 주제에 밥은 많이 먹어. 그래도 팔려면 은자 10냥은 받아야지. 은자 10냥. 서련이 교방에서 받은 정착금 전부였습니다. 서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지만 사내의 등에 난 피멍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은자 10냥 드리겠습니다. 서련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양반이 눈을 반짝이며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주는구만. 좋아, 이놈은 이제 내 것이다. 노비 문서 여기 있다. 양반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서련에게 던졌습니다. 서련은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노비하언, 나이 32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언. 그것이 사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양반은 돈주머니를 흔들며 웃으며 떠났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서련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거지 같은 여자가 종을 샀다니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는 듯이요. 서련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하언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평생 매만 맞으며 살아온 사람. 새 주인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련은 하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노비 문서를 하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종이를 보십시오. 하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서에는 자신의 이름, 아니, 자신을 가두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련은 문서를 들고 옆에 있던 노점상의 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종이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아니,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주변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노비 문서는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그것을 태운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련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종이가 타올랐습니다. 노비하온이라는 글자가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서련은 하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가 당신이라면 이제 당신은 없는 사람입니다. 문서가 사라진 지금 당신은 자유입니다. 하온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자유. 그런 것이 자신에게도 올 수 있다니. 서련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당신은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하온은 떨리는 손으로 서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사내가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섰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하온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평생 제대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였죠. 서련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온. 내 이름은 하온이요. 강하의 말씀언.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요. 하온. 좋은 이름입니다. 서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그날 밤 서련과 하온은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인님께서는 왜 저를 사셨습니까? 저는 일도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인데.
서련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쓸모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이 든 기생은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사람의 가치는 쓸모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하온은 서련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서련이 물었습니다. 하온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저주받았다고 소문난 곳이지만 그곳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숨 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입니까? 적토. 붉은 땅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서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봅시다. 그 붉은 땅으로.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이름을 잃었던 기생과 이름을 되찾은 노비. 그들이 향한 곳은 법과 관습이 닿지 않는 저주받은 땅 적토였습니다. 2부 피를 먹는 땅, 눈물로 일구는 밭.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 서련과 하온은 적토에 도착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곳은 정말로 붉었습니다. 흙이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여기가 적토입니까? 서련이 물었습니다. 하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철분이 많아 붉은 빛을 띱니다. 농사꾼들 사이에서는 피를 먹는 땅이라 불리지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온은 붉은 흙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입니다. 관청에서도 양반들도 이 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지요. 서련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곳이 오히려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시작합시다. 서련의 말에 하온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사시겠습니까? 문서도 없고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우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여기라도 우리 땅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온은 서련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포기가 아니라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땅과의 싸움, 자연과의 싸움,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온은 낡은 괭이를 들고 붉은 땅을 파헤쳤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피가 흙에 섞였습니다. 정말로 피를 먹는 땅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련은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샘이 한시진 거리였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을 오가며 물을 길었습니다. 어깨가 부어올랐고 허리가 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인, 잠시 쉬십시오. 너무 무리하시면 몸을 상합니다. 하온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련의 손은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한때 비단을 만지던 고운 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온 씨도 쉬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저는 평생 이런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은인께서는 저도 이제 익숙해져야죠. 우리 이제 같은 처지 아닙니까?
설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원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은인이 아니라 같은 처지라고 했습니다. 주인과 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밭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붉은 땅을 뒤집고 돌을 골라내고 물기를 냈습니다. 하원은 한양에서 구해온 씨앗을 뿌렸습니다. 조, 기장, 메밀. 거친 땅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곡식들이었습니다. 싹이 틀까요? 설연이 물었습니다. 하원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이 되는 거네요. 설연은 씨앗을 뿌린 땅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아이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싹이 나거라. 제발 싹이 나거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증거를 보여다오. 밤마다 설연은 밭에 나가 씨앗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원은 그런 설연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원의 눈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붉은 땅은 여전히 붉었고 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날이 지났습니다. 설연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하원은 말없이 땅을 더 깊이 파고 더 많은 물을 부었습니다.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원 씨, 하원 씨. 설연의 목소리에 하원이 뛰어왔습니다. 설연은 밭 한 구석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봐요. 싹이 났어요. 하원이 무릎을 꿇고 땅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붉은 흙을 뚫고 작은 초록빛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싹이 텄습니다. 하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하원 씨. 피를 먹는 땅이라던 이곳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두 사람은 그 작은 싹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다는, 버려진 땅에서도 희망을 일굴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작은 움막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하원이 산에서 캐온 약초로 끓인 차였습니다. 은인, 설연 씨. 하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설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소유물로 살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개똥이, 돌쇠, 그런 이름으로 불렸지요. 하지만 설연 씨는 저에게 제 이름을 돌려주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하원은 차 잔을 내려놓고 설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설연 씨와 함께 이곳에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문서는 없지만 이름은 있는 사람으로요. 설연은 하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생으로 살며 저는 늘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만 존재했어요. 아름다워야 했고, 재주가 있어야 했고, 젊어야 했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냥 저로 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아갑시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물집 터진 손과 굳은 살 박힌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 손에는 땅에 흙이 묻어 있었고, 땀이 배어 있었고,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밭의 싹은 자라나 줄기가 되었고 줄기는 이삭을 맺었습니다. 붉은 땅 위로 초록빛 곡식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밭 옆을 지나던 행인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적토에서 곡식이 자라다니.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피를 먹는 땅이라던 적토에서 곡식이 자란다는 소문.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정말이네. 저 붉은 땅에서 곡식이. 대체 누가 저 땅을 일군 거야? 이름 없는 자들이라던데. 교방에서 쫓겨난 기생과 도망친 노비라고 들었어. 사람들의 수근거림에도 설연과 하언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군 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원치 않는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고을 관리 권도겸의 귀에 말입니다. 3부 법의 칼날과 위선의 등장. 권도겸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관리였습니다. 법전을 달달 외우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철저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질서였습니다. 신부는 하늘이 정한 것이고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적토에서 곡식이 자란다고? 권도겸은 보고를 받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 교방에서 쫓겨난 기생과 도망친 노비가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도망친 노비, 문서는 어찌 되었느냐? 그것이 그 여인이 노비 문서를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권도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우다니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었습니다. 당장 그들을 데려오너라. 법을 어긴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며칠 후 권도겸은 군사들을 이끌고 적토로 향했습니다. 설연과 하언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하언이 물었습니다. 권도겸이 말해서 내려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이 고을을 다스리는 권도겸이다. 너희가 법을 어겼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설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법을 어겼다는 말씀이십니까? 노비 문서를 불태운 것이 법 위반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리고 이 땅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일구었느냐? 이 땅은 버려진 땅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버려진 땅이라도 임의로 점유할 수는 없다. 땅을 가지려면 문서가 있어야 하고 문서를 받으려면 제대로 된 신분이 있어야 한다. 권도겸은 하언을 가리켰습니다. 특히 너 노비 문서가 불타버렸다면 너는 누구냐? 증명할 수 있느냐? 제 이름은 하언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문서가 없는 이름은 그저 소리일 뿐이다. 권도겸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법은 명확하다. 이름 없는 자는 땅을 가질 수 없고 문서 없는 자유는 반역이다. 너는 다시 노비로 송환될 것이고 이 여인은 관기로 복귀해야 한다. 설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땅을 일구어 곡식을 키웠을 뿐입니다. 내가 한 일이 문제가 아니다. 내 신분이 문제다. 기생은 기생답게, 노비는 노비답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의 법이다. 권도겸은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밭을 몰수하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결박하여 관하로 데려가거라. 군사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언이 설연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피땀으로 일군 땅입니다.
피땀으로 일구었다고. 그렇다면 더욱 우습구나. 권도겸은 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흙이 왜 붉은 줄 아느냐? 너희 같은 것들의 헛된 꿈이 흘린 피 때문이다. 신분을 넘어서려는 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땅으로 돌아간다. 권도겸은 발로 밭의 흙을 걷어찼습니다. 붉은 흙이 곡식 줄기에 튀었습니다. 저 곡식도 몰수하라. 관아의 창고에 넣어둘 것이다. 안 돼요. 설연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의 칼날 앞에서 두 사람은 무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적토 근처에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권도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물러가거라. 하지만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저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법을 어긴 자들인데. 법은 그럴지 몰라도 저 사람들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노인의 말에 권도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난 봄 흉년이 들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관청의 곡식은 바닥났고 우리는 굶주렸습니다. 그때 저 두 사람이 자신들이 키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곡식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제 늙은 어미도 저분들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권도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법은 법이다. 나으리, 법이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법을 위한 것입니까? 노인의 질문에 권도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부, 가장 강력한 증명, 입에서 입으로. 권도겸은 백성들의 눈빛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법전과 칼로는 제압할 수 있지만 수십 명의 민심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너희도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겠다. 권도겸이 위협했지만 백성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를 보십시오. 지난 봄 이 아이는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언 씨와 설연 씨가 나누어 준 곡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분들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제 늙은 아버지도 저분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관청에서는 우리를 돌보지 않았지만 저분들은 자신들도 부족한데 우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권도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무도 아니었다. 제 멋대로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문제다. 나으리, 노인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저 두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문서보다, 신분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도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전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손에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으리,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이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저 분의 이름은 하언입니다. 저 분의 이름은 설연입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하언, 설연, 하언의 밭, 설연의 곡식. 수십, 수백 개의 입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름들이 모여 거대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관청의 문서에는 없지만 사람들의 입에는 살아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권도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군사들도 칼을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법전의 글자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억이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으리, 문서가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낸 시간이, 사람이 나눈 마음이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 두 분은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권도겸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법과 인간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된 문서를 만들어라. 그래야 너희를 보호할 수 있다. 권도겸은 말을 돌렸습니다. 군사들도 그를 따라 떠났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설연과 하언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을 구한 것은 법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누었던 작은 선의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노인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두 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은 곡식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하언이 깊이 절했습니다.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저희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적토의 밭에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저마다 가져온 음식을 나누며 축하했습니다. 붉은 땅 위에서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설연은 오랜만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방에서 부르던 화려한 노래가 아니라 땅을 일구고 곡식을 키우며 느꼈던 마음을 담은 소박한 노래였습니다. 붉은 땅에 씨를 뿌리니 초록싹이 돋아나고 이름 없던 이 몸이 이제는 불리우네. 하언, 설연, 우리의 이름. 사람들은 그 노래에 맞춰 손뼉을 쳤습니다. 하언은 설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부, 씨앗은 계속 뿌려지고 그날 이후 적토는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설연과 하언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도망친 노비, 버림받은 과부, 신분을 잃은 양인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붉은 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한 젊은 사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땅은 아무도 원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땅입니다. 함께 일구십시다. 사람들이 모이자 마을이 생겼습니다. 움막들이 하나둘 들어섰고 밭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붉은 땅 위로 초록빛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설연은 여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교방에서 배운 섬세한 솜씨로 옷을 만들고 술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여인들도 점점 솜씨가 늘었습니다. 마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설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이 아니라 설연이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 아닙니까? 하언은 남자들과 함께 밭을 넓혔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물기를 내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일을 하며 하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밭에는 곡식이 가득 익었습니다. 첫 해보다 더 많은 수확이었습니다. 이번 수확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설연과 하원은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굶주린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누어 주십니까? 우리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은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설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적토의 마을은 커졌습니다. 이제는 수십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밭에서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권도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사가 아니라 혼자였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언이 물었습니다. 권도겸은 마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보고를 받았다. 이곳이 제법 큰 마을이 되었다고. 직접 보고 싶어서 왔다. 혹시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 권도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법만 고집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도겸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토지 문서다. 이 땅을 너희 마을의 공동 소유로 등록했다. 이제 아무도 이 땅을 빼앗아 갈 수 없다. 하언과 설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도겸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호적이다.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다. 이제 너희는 법적으로도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설연이 문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에는 하언, 설연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 한다. 너희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권도겸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을 정하라.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언이 설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좋겠습니까? 설연은 붉은 땅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적토. 그냥 적토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저주받았던 이 땅이 우리를 받아주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적토. 붉은 땅. 우리의 땅. 권도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적토촌. 좋은 이름이다. 엔딩.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되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연과 하언에게도 흰머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적토촌은 이제 한양에서도 소문난 마을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땅을 일구어 풍요로운 마을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설연과 하언은 마을 언덕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황량했던 붉은 땅은 이제 푸른 밭과 집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참 멀리 왔네요. 설연이 말했습니다. 하언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언 씨의 이름은 원래 거기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은 그걸 꺼내준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마을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습니다. 붉은 땅에 씨를 뿌린 하언과 설연, 이름 없던 사람들에게 이름을 돌려준. 설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 노래는? 마을 아이들이 만든 노래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노래가 되다니. 문서에는 없지만 사람들의 입에는 남는 것이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석양이 적토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빛은 더 이상 저주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색이었습니다. 설연과 하언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뒤로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날 밤 하언은 설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기생으로 살았다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생으로 살 때 저는 설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어요. 제 진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지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라요. 저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이요. 이름을 가진 땅을 일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 하언은 설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짐승처럼 살았지만 당신을 만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설연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하언은 설연의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설연이 잠들다. 이름을 되찾고 이름을 나누어 준 사람. 1년 후 하언도 설연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의 비석에도 같은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여기 하언이 잠들다. 이름을 되찾고 이름을 나누어 준 사람. 두 사람이 떠난 후에도 적토초는 계속 번영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적토촌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붉은 흙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흙이 유독 붉은 것은 제 이름을 지키려 했던 이들의 뜨거운 심장이 머물다 갔기 때문이라고. 관청의 장부에는 기록되지 못한 두 사람. 하지만 세상은 압니다. 문서가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는 시간이 이름을 증명한다는 것을. 그들의 이름은 종이 위에 쓰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이름은 어떤 무게로 불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문서 속의 글자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까? 붉은 땅에 남은 이름, 설연과 하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뿌린 씨앗은 아직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름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버려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야담 서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